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5당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대북 특사단 방북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선 한반도 정세가 중대 국면으로 들어섰다고 말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도 없고 낙관 또는 비관도 금물이지만 특사단 방북 결과 미국과 북한이 예비 대화를 시작할 여건은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고비를 맞이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사전에 트럼프 대통령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왔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핵 동결이나 탄도미사일 잠정 중단으로 갈 경우 국가적 비극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평화를 내세워가지고 남북회담을 하고 있지만은 이것이 북핵 완성에 시간을 벌어주는.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핵폐기가 최종 목표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구체적 과정은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대표가 제재와 압박의 중요성을 역설하자 문 대통령은 우리가 임의로 풀 수도 없고 남북대화가 이루어진다고 국제적 제재 공조가 이완되지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찬에 함께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방북 과정에서 북한에 약속한 게 있느냐는 유승민 대표의 질문에 답변한 내용 그 이상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대북 특사단의 투톱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이 내일 오전 미국으로 떠납니다. 평양에서 돌아온 지 이틀 만입니다. 토요일 아침까지 워싱턴에 머물며 북미 대화 중재에 나서는데 무엇보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김정은 위원장과 나눈 대화의 구체적인 내용을 전합니다. 앞서 정 실장은 북한이 미국에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받아왔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 전달할 북한의 입장을 저희가 별도로 추가적으로 좀 갖고 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북미 회담에 임하려는 북한의 의지와 비핵화에 대한 더 구체적인 발언을 중심으로 생생한 내용을 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다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석방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는 관측도 나오는데 정 실장은 미국에 다녀온 뒤에 내용을 공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두 사람은 미국 쪽 카운터파트인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폼페오 미 중앙정보국 국장도 만나 북미 대화를 촉구할 걸로 보입니다. 미국 방문 이후에는 정 실장은 다시 중국과 러시아로, 서 원장은 일본을 찾아 방북 결과를 설명하는 등 숨가쁜 발걸음을 이어갑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첫 반응은 긍정적이었습니다. The statements coming out of South Korea and North Korea have been very positive. That would be a great thing for the world. Great thing for the world. So we'll see how it all comes about. 북한의 대화 자세를 진심이라고 생각하지만 연신 지켜보자는 말을 반복하며 반신반의하는 태도도 보였습니다. 북한이 대화에 나선 건 강한 압박의 결과라고 진단했습니다. But I think they're sincere also because the sanctions and what we're doing with respect to North Korea. 북한이 아쉬워 나온 만큼 대화에서 비핵화 성과가 나올 때까지 압박을 풀지 않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헛된 희망일 가능성을 전제하면서도 열심히 가보겠다며 대화를 통한 해결 의지는 분명히 했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세이나.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예, 수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마차님. 안녕하세요, 마차입니다. 예, 요즘에는 여성 출연자들을 의식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옛날에 무슨 이야기를 했었나 이런 생각을 돌아보게 되는 확실히 자기 검열 효과가 있더라고요. 여자분들이 불편할 만큼 성적 농담을 즐겼던 과는 아닌데 그래도 이야기를 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서 돌아보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방송은 그런 식의 유머를 빙자한 여성 비하는 앞으로 없을 것임을 밝혀드리고요. 자, 야수님. 안녕하세요, 야수입니다. 야수님 그런 적 없어요? 저는 자주 있습니다. 본인이 당했다는 거예요? 뭐 어쨌든 제가 당한 경우도 있고 특히 군에서 지속적으로 당했던 거 기억이 나긴 하는데 여성분들에 비하면 뭐 비할 바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뭐 중요하진 않고 제가 평소에 좀 농담을 좀 진하게 하는 편이죠. 특히 이제 친구들 사이에서는 유일하게 제가 미혼이기 때문에 기혼자들한테 밀리지 않기 위해서 더 심하게 야한 농담을 하는 편이죠. 명종님은요? 뒤돌아보면 많았었죠.
지금까지 사회가 이렇게 지나오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관행처럼 그렇게 느껴졌던 그런 부분들이 이 기회에 많은 부분들이 고쳐지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참 예민한 문제이긴 해요. 특정 시점이 되면은 분명히 이 미투 운동은 방향성이 좀 바뀔 거라는 생각 좀 들고요. 그 이야기는 뭐 다른 에피소드 한번 하도록 하고 이런 식의 어떤 문제들이 터질 때마다 방송하는 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사기라는 게 있어요. 사기 충전하다 할 때 그 사기가 떨어지면 방송하기도 힘든데 이게 방송이라는 것 자체가 멘탈로 하는 거예요. 기세를 올리고 정치랑 약간 비슷합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어떤 그 멘탈을 유지한다는 게 평정심 유지하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서요. 하지만 우리는 평정심을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새날에서 여태까지 그렇게 불쾌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자,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남북 정상회담 관련한 북한에 갔다 온 특사들의 이야기 또는 가져온 합의문 뭐 이런 것들이 주는 여파는 사실 이게 북한의 핵보다 더 큰 핵폭탄급인데 지금 여러 이슈들에 이게 얽혀 있어가지고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최민희 의원과는요 밤에 10시 넘어서 한 방송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슈가 나온 지 한두 시간 만에 만든 방송이라 다루지 못한 이야기도 좀 있고 그래서 어찌됐건 판문점 평화의 집 남측 여기서 지금 정상회담이 4월 말에 이루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달력을 보면은 4월 말이라고 이렇게 지칭했지만 4월 30일일 수도 있고요. 4월 25일 이후 30일까지 시점에 이분들 뭐 특별히 일요일을 가리실 것 같지는 않아요. 일요일을 가려서 한 달을 할 것 같지는 않아서 25일에서 30일 사이에 하겠죠. 토요일은 쉬어야 되니까 정상회담 미루자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정도 여유가 있으면 좋겠네요. 예. 어찌됐건 그날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면 어찌됐건 간에 남한 땅을 밟는 북한의 첫 번째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사건이잖아요. 일단은 북핵 문제는 이제 차치하고라도 그게 엄청난 의미가 있다. 평양에서 할 거냐 서울에서 할 거냐 판문점에서 할 거냐를 우리 측이 물었답니다. 그랬는데 몇 가지 안을 줬다고 하죠. 예. 김정은 위원장이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판문점에서 합시다래 뭐 이렇게 된 것 같고요. 속으로는 너무 서울 나들이 하고 싶었을 텐데 꼭 참았던 것 같아요. 그저 김현이 관련한 방송에 의하면은 서울 나들이를 하루만 시키고 나면 감동의 눈물을 흘리면서 바로 전향을 하죠. 아니, 괜히 그렇게 하면 또 그 자유한국당 인간들 또 땅바닥에 들어눕고 또 노승농성하고 그러면 또 길거리 지저분해지잖아요. 우리 측을 배려한 것 같네요. 사실 그 서울에서 하거나 청와대 내부에서 안건으로 나왔던 제주도에서 하거나 이런 지역을 골랐다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위험스러운 상황이 벌어질 뻔했어요. 박근혜를 추종하는 그 세력들의 불법 집회가 김정은을 앞에 두고 성조기를 흔드는 그런 어마무시한 사태로 벌어질 뻔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김정은도 사실은 대한민국 땅을 최초로 밟는 북한 지도자의 입장에서 판문점까지 고른 것만 해도 사실은 굉장한 용기와 결단이고요. 평양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면 시사하는 바는 앞으로도 나오겠지만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오늘 청와대에서 여야 5당 대표회담 회담이라고 표현하면 맞나요? 그냥 만남인 거지 뭐. 예전에는 좀 권위주의 시대에는 뭐 영수회담 회담 이렇게 썼는데 요즘에는 그냥 5당 대표와의 청와대 오찬 회동 이렇게 우리끼리 만나는 것도 회동이니까 합의문 같은 거 발표하고 이렇게는 안 하더라고요. 그냥 홍준표가 유승민이 무슨 말 했어? 알았어? 끝 뭐 이렇게 팩트만 전달하는 걸로 좀 끝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핵은 용인하지 못한다. 궁극적 폐기는 핵폐기다. 안 봐도 보이지 않습니까? 홍준표 가서 유승민 가서 무슨 말을 했을지. 예. 결국엔 나도 마찬가지다 이놈들아. 트위터를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사람이 좋다는 거야. 뭐 김성태, 홍준표, 유승민 이런 사람들이 했던 말 있잖아요. 회담에서는 북핵 폐기로 가야 해. 그러니까 결과가 나오기 전 이야기죠. 요구했던 것들이 다 들어진 상태로 남북 합의문이 발표된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야당의 요구들을 문재인 대통령이 다 수용했다. 다 들어주지 말아야 되는데 뭐 이런 식의 트윗이 돌더라고요. 결국에는 그 야당이 원하는 것과 문재인 대통령이 원했던 게 다 똑같은 내용인 거잖아요. 근데 그걸 똑같은 내용을 하자고 길바닥에 들어누웠던 거죠. 야당에서는.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쓰레기와 같이. 네. 그러니까 정치적인 도구로서 너희들은 그렇게 못할 거야라는 전제를 해놓고 안 돼 이러고 있는데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
조용히 일처리 한 거죠. 제가 트윗 보면서 가장 감동적인 문구를 최근에 발견했는데 북한은 핵 보유국이고 대한민국은 문재인 보유국입니다. 이렇게. 문재인 보유국이 핵 보유국보다 세다. 그렇지. 사실 그 자유한국당에서 나온 논평들을 보면 어제까지만 해도 이게 사실 정말 인간 같지 않은 인간들이 모여 있는 집단이다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게 장제원이죠. 장제원이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조건이 달려 있는 합의문이 아니다. 이게 이제 조건이 있잖아요. 핵 폐기를 하려면 체제 보장이 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조건이 있는 건 합의문이 아니다. 무조건이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인류 역사상 무조건이었던 것은 딱 3번이었어요. 그 무조건적인 투항은 하나는 나치, 하나는 일본 제국주의 망할 때 무조건이었죠. 그 다음에 3번째는 장제원이 자유당으로 복귀할 때. 그거 외에는 무조건이 없어요. 다 조건이 있는 거지. 정상적인 합의라는 것은 인류 역사상 정상적인 합의는 양측 간의 조건을 주고받아서 조건을 담아내는 거에 합의거든요. 장제원이 직접 쓰는 건지 보좌진이 써주는 건지 모르겠는데 너무 질 떨어져요. 그러지 맙시다 제발. 진짜. 이게 협상이라는 건 조건이 생겼기 때문에 협상을 하는 거지. 그러면 협상이나 대화를 왜 해요? 뭐 조건이 안 붙을 거면. 그 현실 세계는 기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서로 협상을 하고 서로 주고받고 알력 싸움을 하는 거지. 그러면은 조건을 안 내걸 거면 이야기를 왜 나누냐고. 질 떨어지는 이야기 하지 않기로 해요. 예. 앞으로 우리나라가 또 대한민국의 평화의 어떤 상징의 나라가 될 텐데 우리끼리 이렇게 싸우는 거 아름답지 않습니다. 예. 자, 이제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청와대 5당 대표 오찬회동. 런치 타임. 점심? 네. 네. 점심. 보통 만찬은 밤에 하고. 네. 점심 때 하는 건 이름 붙이기 그러니까 정오라는 그 오자를 들어서 네. 오찬 이렇게 하고. 아침 식사를 조찬이라고 하고. 예. 예. 제일 싫어합니다, 제가. 저도. 아점은 뭐라고 하죠? 브런치라고 브런치. 하잖아. 그렇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브런치입니다. 아침을 먹지를 못해. 그러니까 홍준표가 청와대를 가가지고 기껏 한다는 농담이 이거였어요. 미투가 화제로 올랐는데 다 도착하기도 전에 이 안희정 지사 사건을 임종석 비서실장이 기획했다고 하던데 뭔 생뚱맞고 좀 이상한 농담을 하는 상황. 이게 자유당의 현재 상황을 그대로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 악성 댓글들과 악성 찌라시가 그 내용이 돌고 있어요. 그래서 찌라시가 돌고 있는 것이 이게 사실은 홍준표가 들었는 데가 아니라 주도자율 확률이 높아요. 퍼뜨려 놓고 나서 시중에서 이렇게 도는데 덮어 씌우기. 네, 덮어 씌우기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질 떨어진다 진짜. 그러니까 임종석 비서실장이 홍준표 대표님이 미투 운동으로 무사하니 저도 무사해야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임종석 비서실장이 대응을 잘 했다고 보는데 홍준표 대표 정도의 급이라면 지금 상황에 대해서 안희정 지사 건으로 심려가 크시지요. 그렇지. 심심한 위로의 말씀 전합니다 정도는 해야 돼요. 정말 양아치세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약 올리는 거거든요 사실. 예, 근데 이게 정말 공당의 대표고 그 정도의 자질이 있는 사람이라면 요 정도 코멘트는 해줘야지 기본 빵 하고 가는 거야. 근데 이거는 동네 양아치도 아니고 정치 무섭다. 너도 나도 조심해야 된다. 이건 뭐예요? 그 동네 길거리에서 양아치들이나 하는 이야기지. 양아치 그러시면 듣는 양씨가 굉장히 괴로워요. 자, 그런 식으로 농담하고 청와대에서 회동을 했고요.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자고요. 야당이란 존재감이 그런 걸까요? 실제로 이번에 북한에 갔을 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새날 제외하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가서 얻어오는 게 별로 없을 거야. 그 오랜 시간 동안 북핵을 만들어 왔는데 그거 폐기한다고 하겠어? 핵심 북핵 폐기니까 북핵 폐기가 걸림돌이 될 것이다. 거기다가 이제 한미 군사훈련 4월달에 있을 이런 것들이 걸림돌이 돼서 가지고 오는 거 사실상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문가들 또는 각 정치 세력들의 모든 예상을 뒤엎고 그보다 한 서너 배쯤 되는 거를 그냥 가져와 버린 거예요. 이따가 뭐 외신의 반응이나 미국 쪽의 반응도 이야기가 다시 나오겠지만 상상을 초월하는 결과물을 가져오니까 사실상은 홍준표와 유승민은 멘붕에 빠진 거예요. 할 말이 없죠 이제는. 공교롭게도 그 다음날 청와대에 가서 기껏 이야기한다는 게 할 말이 없으니 홍준표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북핵 완성에 시간을 벌어주는 그런 회담이 돼선 정말 안 됩니다. 국민한테 지울 수 없는 불행한 사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모질이 이런 거예요. 누군가가 결혼을 했잖아. 친부에게 결혼식장에서
축하해요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혼하는 일은 없어야 될 것이다. 또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김정은 위원장이 공개적으로 표명했잖아요. 재래식 무기와 핵무기는 남쪽에 사용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분명히 천명했잖아요. 유승민은 그래도 일단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일시 중단하겠다고 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고 북한의 진정성이다 하면서 한 말이 또 있습니다. 북한이 시간 벌기용 쇼를 하는 것인지 실제 비핵화의 길로 나올 것인지는 앞으로 하나씩 확인할 것.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거네. 결혼식 얘기가 딱 그런 애예요. 앞으로 니들은 부부싸움도 할 것이고 네. 그렇지만 이혼하지 말고 살아야 정상적인 거야. 그러니까 멘붕 상태라는 게 이런 거예요. 어차피 잘 안 되길 바랬어. 정파적으로만 봤을 때. 근데 어마어마한 결과를 들고 오니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뻘쭘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미리 예단하면서 축하하기보다는 잘 안 될 거야. 잘 안 될 거야. 사실 잘 안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자기 정신승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이것을 바라보는 이 사람들의 생각이 딱 여기 머물러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유승민 말도 틀린 말이에요. 실제로 시간 벌기용 쇼를 한다는 의미가 아무 어떤 고민 없는 지점에서 튀어나온 말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북한이 시간 벌기 쇼를 해서 뭐 하냐고. 시간 벌기 해서 자기들이 얻는 이득이 뭐냐고. 그런데 이제 홍준표도 그렇고 유승민도 그렇고 지금 같은 그러니까 이번에 대북 특사단이 가지고 온 그 성과 같은 내용을 자기들의 정치 인생을 통해서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10년 동안 이명박근혜 정권을 지나오면서 완전히 망가진 진짜 땅 밑까지 꺼져버린 그 남북 관계가 거의 2달 남짓 만에 이렇게 다시 그 복원되는 듯한 이렇게 분위기가 될 거라고는 정말 꿈에서도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평창 겨울올림픽 이후에 이 특사단을 파견한다는 그 내용 한다는 그 소식 자체에서 좀 멘붕이 왔겠지만 1박 2일 만에 이 정도의 성과가 있었다는 건 말씀드렸다시피 이전에 긴밀한 소통이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올림픽 기간 동안 내내 실무선에서 소통이 있었다는 뜻인데 그 소통의 넓이와 깊이와 어떤 그 장기적인 비전 자체가 이 정도일 거라는 건 자기들은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입을 뻐끔뻐끔 하다 보니까 이런 말 같은 소리가 나왔던 것 뿐이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신혼부부가 행복하게 잘 살기를 전혀 바라지 않아. 예. 실제로 이 사람들은요. 만약에 이런 세력들이 정권을 잡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사실은 내부 문제를 이용해 먹기 위해서 계속 북한을 자극하는 행태로 갈 거예요. 평화가 오는 게 싫은 거죠. 대신에 이제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나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완전히 긍정적인 메시지를 사실상 던졌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하는 어떤 행위나 행태를 보면 평화로 가기 위한 세력 간의 바라보는 태도랄까요? 반응이 완전히 싹 갈리는 분위기. 얘네들 사귈 때부터 결혼 안 할 거야 라는 전제로 계속 험담과 악담을 막 하다가 결혼식장까지 왔어 이제. 쟤네 오래 못 가.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멘붕을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한 번쯤 이건 정말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대통령님 브라보. 해줄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병신들 어떻게 하냐 이거. 박근혜는 하지도 못한 거잖아요. 사실 시도조차 해보지 못한. 어떤 의도가 있냐는 하나도 안 중요하다니까. 북한이 바보예요? 북한 입장에서 어떤 의도가 있냐는 안 중요하다고. 실제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결론적으로는 돈 잘 벌고 부부 사이 좋고 해서 잘 사는 게 목표일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걸 의도로 바라보면 어떤 것도 풀 수가 없는 겁니다. 잘 살겠다는 걸 그 자체를 의도로 바라본다고요? 굉장히 병적으로 들리는데. 핵 보유 자체가 목적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생각했을 때 핵은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터뜨릴 수 있는 것도 아니야. 그 핵을 통해서 북한이 국제사회에 나오려고 하는 건데 그 상황을 이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심정적으로 못마땅해 하고 말도 안 돼라고 지금 자기 부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역사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김성태는 이것에 대해서 홍준표와는 좀 약간 다른 반응이었어요. 기대 이상의 전향적인 성과란 점에서 일단 환영할 만하다. 이 사람은 이제 결혼식장 앞에까지 갔기 때문에 잘 살아야 돼. 이런 식의 덕담을 일단 해준 거예요. 하지만 니들 잘못하다 싸우면 이혼한다. 이 정도까지요. 곳곳에 지뢰가 깔려있다. 오래 못 가. 사실 그 자기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한민국에서 평화라는 관념 자체가 없는 사회였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그런
그 사람들 마음속에 숨어 있는 완전 깊이 뿌려박혀 있는 그 불안감, 평화가 아니고 우리는 적과 마주하고 있다는 그 불안감을 근거로 자기들이 기득권을 누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벌어지고 있는 이 사태는 자기들한테는 굉장히 생존의 위협의 신호가 되는 거예요. 지금 안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나 그 정당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지금 높은 상태에서, 여당의 지지율이 높은 상태에서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가 점점 말라가고 있다는 거를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지방선거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이렇게 북한이라는 존재가 자기들을 정말 마지막 그 한 방울 물까지 말려버리는 그런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지금 너무 눈에 선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정치적으로는 역사적으로 가장 쫄아있는 상태라고 봐야죠. 그러면서 김성태가 한미 연합 군사훈련은 즉각 재개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남북 회담에 있어가지고 가장 걸림돌은 4월달 한미 군사훈련이거든요. 그것을 김정은이 스스로 치워준 거예요. 예. 예년 수준으로 한다면 이해하겠다. 이게 우리가 계속 그런 우려를 우리들도 해왔잖아요. 이게 만약에 북한이 평창올림픽 이후에 핵실험을 한다든지, 물론 그 핵실험의 조건에는 한미 군사훈련하면 우리도 핵실험을 할 수 있어 이렇게 나오면 어쩌냐. 최대의 걸림돌이 지워진 겁니다. 저도 어제 뉴스 보면서 제일 기분이 좋았던 그 자막이 그거였어요. 특사단이 북한에 설득을 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북한에는 우리는 한미훈련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미국 측에는 한미훈련 규모를 줄이자. 그렇게 양쪽을 설득하는 일 때문에 고생할 거라고 봤는데, 김정은이 공개적으로 한미훈련 이해한다. 그러니까 정말 진심이구나. 이것이 이제 북한과의 협상 테이블까지 가겠구나 하는 그 마음이 들어서 정말 자리에 앉아서 볼 수가 없었어요. 계속 서서 봤습니다. 이게 대북 특사단이 간 것은요. 대북 특사단이 움직일 때 1박 2일로 움직였잖아요. 이것을 우리 언론들은 대부분 가서 무엇을 주고받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요. 보통은 그래요. 보통은 그러는데 이게 무엇을 주고받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요. 첫 번째는 이걸 정례화하겠다는 의지고, 두 번째는 주고받은 합의된 것을 합의서 형태로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2월 9일 날 그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고위급 대표단이 왔잖아요. 그 수행원 중에 평양에서 출발할 때 맨 뒤에서 바바리 코트 입은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제가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그 사람이 맨 뒤에 이름이 잘 안 밝혀진 사람이 따라왔거든요. 이 사람이 언제 돌아갔는지 아세요? 2월 말에 돌아갔어요. 20일 넘게 있다 갔어요. 이 사람이 평창에 와서 호텔 안에서, 숙소 안에서 혼자 있었다고 얘기하지만 계속 이 사람이 우리나라 정부 당국자들과 교류를 했거든요. 기사로는 안 나왔습니다. 기사로는 안 나왔는데 얼핏 나온 정보들에 의하면 이 사람이 한 3주 동안 우리나라에 있으면서 사실은 실무적인 접촉과 그 다음에 주고받는 것은 거의 여기서 마무리가 된 거예요. 대북 특사단이 갔을 때는 이것을 국제적으로 어떻게 공신력 있는 뉴스를 만들어낼 것이냐의 합의문, 이거를 만들어내려 가는 거거든요. 이 숨겨진 이야기들이 이 안에서 특사단이 가서 정말 김정은과 4시간 동안 마라톤 저녁밥을 먹고, 그리고 나서 밤새 실무진들끼리, 남북 실무진들끼리 토의와 협상과 해가면서 합의문을 만들어냈다. 그거는 맞아요. 그건 맞는데 어떤 뒤에서 항상 보이지 않는 존재가 실무팀은 따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실무진이 아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특사단이에요. 단. 그걸 외부에 보여지는. 그리고 대국민, 대외국에 이렇게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부에 이 정도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북한에 갔다. 북한에서는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맞이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는 너무 우리 스스로도 사실은 북한이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하면서도 사실은 쫄았던 건 사실이잖아요. 나중에 이거 만약에 또 터지면 이것도 어떻게 감당을 하지? 쫄았던 거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도 불과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 사람이 3주간 있었다는 거를 정보를 캐치를 못했었는데 최근에 알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있으면서 우리나라 정부 당국자들과 긴밀한 조율을 했었구나라는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북한의 조선중앙TV에서 보여준 그 화면들 있죠. 특사단하고 김정은 위원장하고 그 만찬하는 그 화면들 속에서
그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활짝 웃는 김정은 위원장의 맞아. 모습, 그게 굉장히 낯설면서도 내가 북한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 고정관념이 아직도 남아 있었구나라는 걸 동시에 느꼈어요. 그렇죠. 예. 저렇게 웃을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김여정 부부장을 보면서 느꼈던 그 반가움과 낯설음 있죠. 북한 사람은 항상 꼿꼿하고 경직돼 있고 무표정이고 이런 사람들이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정말 보통 사람이구나, 우리 같은 사람이구나라는 그런 느낌 때문에 그 댓글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돼지인 줄만 알았더니 귀여운 구석이 있구나. 예,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저 똑같이 느꼈거든요. 우리 쪽 사람들 만나서 인사를 할 때 분위기가 버선발로 나와서 이렇게 환영한다? 그 보통 악수하는 방법도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보통 정상회담이나 정치 외교적인 악수는 한 손으로 그냥 이렇게 흔들잖아요. 근데 두 명 다 서로 두 손을 꼭 잡고 진짜 이렇게 코와 코를 맞대고 이렇게 그 속닥거리면서 이야기하는 게, 좀 이게 진짜 앉아서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되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마음이 설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북한이라는 존재와 김정은을 지워요. 고정관념을 지우라고. 고정관념이 있으니까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김정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합리적인 사람일 수 있다는 가정하에 그런 표현이 좀 적절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얼마나 절박했으면. 근데 그게 사실이거든요. 핵 개발한 이유가 그 핵을 쏘면서 미국과 전쟁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유승민이나 홍준표 같은 반응은 그 흐름을 전혀 모르는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북한의 오랜 수건 사업, 이거는 핵을 갖는 게 아니고 북한이 결국에는 미국으로부터 언젠가는 폭격을 당해서 망할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 이것에 대한 북한의 자구책으로 시작한 게 핵이라고 생각하면요, 여기에 핵을 완성해 놓은 뒤에 그걸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카드로서의 핵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꺼낼 때가 된 거잖아요. 지금 4월 말이라고 아까도 얘기했는데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왜 4월 말일까?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오천회동에서도 뭐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5월달 6월달에 하면 지방선거 또 얘기가 나올 것 같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들 마음 같으면요 3월 말에 했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미국의 어떤 반응도 봐야 되고 국제사회 흐름도 봐야 되고 준비를 하려면 또 시간이 물리적으로 필요해요. 그냥 만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각종 모든 것들이 다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4월 한미 군사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상반기 중에는 4월 말에 가장 적절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4월 15일이 김일성 주석 뭐 생일이라는 그 북한에서는 역대 가장 1년 중 가장 큰 기념 행사가 있잖아요. 태양절이라는 것 같은데. 예. 고기도 주고 기름도 준다는 그런 날. 그거랑 사실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걸 의미를 붙이는 건 기자들이나 쓰는 거지. 네. 지금 이 엄중한 상황에 태양절 맞추려고 이렇게는 안 할 겁니다. 사실 그 4월이라는 거는 대한민국 전체 국민 중에 저만 맞췄던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제가 4월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예상을 했었는데, 아니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김정은의 입장이 되어 보면 어느 정도 답이 나와요. 아까 잠깐 얘기하고 기도했지만, 그리고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얘기하지만 김정은이 그만큼 다급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다급했다라고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 비핵화라는 이 단어는요, 김일성의 유언이에요. 김일성이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대한민국을 훨씬 앞서고 있었던 70년대 초중반까지 대한민국은 정말 쫄쫄 굶는 나라였거든요. 북한은 잘 살고. 그랬는데 그때 남한을 못 내려온 것이, 통일을 힘들었다고 본인 스스로 자책한 것이 미국이 한반도에 놨던 전술핵이에요. 우리나라에 전술핵 무기가 있었어요. 그것이 나중에 없어지는데, 핵배낭이니 핵포탄이니 이런 투발 능력을 갖고 핵 공격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의정부 이후 북쪽으로 쭉 있었어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이 국지전도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비핵화라는 것이 김일성 유언이에요. 한반도 비핵화. 그렇다고 봤을 때 김정은 입장에서는 마음이 다급한 게 아니라 지금 타이밍이 제대로 된 타이밍이었고요. 그리고 김일성의 유언, 그러니까 북조선이 존재하는, 북조선의 무력과 모든 정책이 존재하는 가장 기둥이 되는 김일성 유언 중에 비핵화와 평화,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를 김정은 입장과 그다음에 북한의 정권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좋은 시기는 이 올림픽이 끝나고 바로 해야 되는데, 바로 한다는 건 사실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8월, 9월, 10월로 넘어가면 중간에 어떤 일이 있냐면 트럼프가 어떻게 튈지 예측이 불가능한 거예요.
미국의 군산복합체나 강경파들이 어떤 방식으로 움직일지 지금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그때가 되면 지금은 미국이 내부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거를 대형 먹잇감을 딱 던져주면 물게 돼 있거든요. 그런 상황을 봤을 때 4월이 가장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그리고 여기에 한미연합훈련 같은 경우에는 김정은이 그렇게도 양해를 했다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김성태, 혼수성태는 한미군사훈련이 김정은의 허락을 받고 하는 거냐 이런 막말도 하는데 허락을 한 게 아니고 해도 돼요. 딴지 안 걸게요. 그런 얘기거든요. 딴지 안 걸겠다는 얘기거든. 기존에는 딴지를 걸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한미연합훈련을 하게 되면 독수리훈련을 하게 되면 독수리훈련의 핵심은 뭐냐 하면 상륙훈련 그리고 근래에 들어서 박근혜 정권에 들어와서 계속 유지돼 왔던 전략자산 투입 훈련이거든요. 핵잠수함 이런 전략무기들이 투입이 됐기 때문에 북한은 약 한 2달 동안 그 한미연합훈련 열리는 전후 2달 동안 국가경제가 마비가 돼요. 모든 산업이 올스톱되고 모든 국가 인민들이 다 전쟁 대비해서 방어태세로 들어가거든요. 이거를 막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합리적인 거죠. 김정은 입장이. 다급한 게 아니라 합리적으로 이를 추진했다 이런 것이 보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말 소득은요. 진짜 소득은 한라인 설치한 거예요. 그 지금 청와대하고 북한에 있는 서기실이라고 거기에 전화가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들면 바로 서로 연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혹시 밤에 전화 걸어서 잘못 걸었어요 하시진 않을까. 그런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라인도 좋은데 그 카톡 같은 전용 채널 같은 게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메신저. 왜냐하면 이모티콘 선물해주고 국밥 하나씩 이런 보내주고. 뭐 북한이 이번에 간 특사 중에 한 명이 최신 스마트폰 하나를 구입해서 전화번호를 놓아둔 다음에 김정은 위원장한테 선물합니다. 카톡으로 서로 대화하시라고. 와이파이만 되면 되니까. 뭐 그런 정도니까 그 한라인이 이제 뭐 보도에 의하면은 남북 정상회담 전에 시범적으로 한번 통화를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데 전쟁 발발 국지전 그 모든 가능성을 굉장히 줄여주는 획기적인 사건이에요. 한 단계 두 단계 걸쳐 가는 게 아니고 궁금한 거 있으면 바로 전화기 들어서 물어볼 수 있다. 그 예전에 북한 병사가 그 휴전선 통해서 넘어왔을 때 그때 확성기로 대화했다잖아요. 그러니까요. 야 우리 고의 없어 야. 이런 거. 뭐라고? 근데 정상 간의 한라인이면 김정은하고 우리 대통령하고 직접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직접 하는 거예요. 직접 하는 전화예요. 직접 전화하는 거고. 그러면 화상 통화로 하지. 그것도 가능할 수도 있어요. 시작할 때부터 웃으면서 시작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북한이라고 우습게 보면 안 되고요. 북한도 그런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해 있거든요. 그래서 한라인이 화상 통화도 가능은 해요. 근데 아마 안 할 거예요. 그거는 여러 가지 그 여건상 안 할 확률이 높은데. 북한이 독자 개발한 운영 체제가 있죠. 붉은 별이라고. 그리고 북한은 인공위성도 자체적으로 쏘아 올리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보다 기술력이 높아요. 그쪽에서는. 하기야. 아까 말한 내가 선입견 갖지 말래놓고 또 선입견 갖는다. 기분 너무 좋은 상태인데 자 외신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제? 외신에서 그런 보도가 나왔어요. 이게 워싱턴 포스트의 표현인데 미국이 이끄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압박과 트럼프 대통령의 특이한 스타일에 대한 우려 속에 이제 김정은은 한국이 그에게 내밀어온 올리브 가지를 갑작스럽게 기꺼이 받으려 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무궁화 가지로 바꿉시다. 왜 올리브 가지야?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무궁화는 모를 것이고 평화의 상징이 올리브가 나는데 이게 노아의 방주 때 그 비둘기가 올리브 가지를 물고 와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노예했는데 이제는 노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신과 인간의 영역에서 평화의 상징으로 올리브 가지. 뭐 마른 땅, 뭐 희망의 상징으로 이렇게 올리브 가지가. 그리고 나오죠. 올림픽이 처음 열렸을 때, 맞아요. 머리에 쓰는 게 올리브 나무로 가지를 엮어서 관을 만들어서 했었죠. 워싱턴 포스트의 표현에 의하면은 그런 거죠. Accept the olive branch 뭐 이렇게. 그걸 받아들였다.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어떤 국제적인 분쟁이나 어떤 논란 속에 서로가 화해를 하게 되면 분쟁을 유발한 당사자가 그 화해의 제의를 받아들였다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세계적인 빅뉴스예요. 뉴스거리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상은 김정은의 이 남북 정상회담 등의 어떤 거를 받아들이는 제안이 지금 트럼프의 무역 전쟁과도 연관이 있을 수 있어요. 국제적인 돌아가는 정세로서 보면 그런데 여기서 트럼프는 자고 일어났더니
소식이 들어온 거 아니에요. 새벽 시간대였으니까. 웬열 했을 거야 일단은. 트럼프 스스로가 이미 문재인 대통령한테 숟가락 얹었잖아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이 노력해준 결과로 이런 성과를 얻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처럼 북한이 그런 반응을 보이니까 지금 외신들뿐만 아니라 미 국무부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런 날 오리라 생각하지 못했다. 한국과 다음 조치를 논의하겠다 이건데 지금 바로 서훈과 정의용 두 특사가 미국으로 갑니다. 정말 바쁘시네요. 김정은이 미국 트럼프에게 주는 북의 입장문을 문서로 줬는지 말로 줬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전달해 줬고요. 그것을 정의용 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이 가서 트럼프 측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문서가 있다고 했어요. 따로 미국에 전달할 문서가 있다. 발표하지 않은 아직 발표하지 않은 트럼프에게만 전하는 특별한 메시지가 있다고. 근데 이게 트럼프 입장에서는 정식 문서처럼 이렇게 꽤 괜찮게 만들어가지고 전달해 주는데 내용은 사실은 이번에 발표한 것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이런 거 있잖아. 북한에 관련된 우리가 개방을 하게 되면 차후에 미국에게 어떤 우선권을 준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제한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한삽 주겠다. 미국이 통상 전쟁을 일으킨 이유가 뭐예요? 미국은 기반되는 사람은 별로 없고 그래서 전쟁 노름을 하다 보니 이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서 미국이 먹거리가 떨어진 상태 그런 거거든요. 미국한테 새로운 먹거리 주겠다 이게 이런 내용도 들어있을 수 있다는 거죠. 청와대에서 발표할 내용은 아니잖아요. 이 김정은이 트럼프에게 전달하는 본인의 의중은 사실은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트럼프와 미국이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유지해왔던 전술 전략 그리고 대북 메시지는 한 가지였어요. 의미 있는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나오지 않으면 대화할 수 없다 이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핵 포기를 전제하지 않으면 대화할 수 없다. 풀어 얘기하면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대화의 자리에 나갈 수가 없다. 최근까지 나온 미국의 입장이었어요. 그렇다고 봤을 때 이번 그 남북 정상회담 합의를 하고 김정은이 트럼프에게 본인의 의중을 보냈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많은 수식어가 있겠지만 대화합시다. 그런데 대화의 결과는 내가 핵을 포기할 수 있어요. 대화가 잘 되면 핵을 포기하겠습니다. 라는 문구가 분명히 들어갔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그런 문서라든지 의중을 보낼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다고 봤을 때 사실은 이게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는 공을 뻥 차가지고 트럼프한테 날린 거예요. 이제 트럼프가 이 공을 받아서 어떻게 할 것인가의 숙제만 남은 상황인 거죠. 스매싱. 거기에 북한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보여주고 싶었던 모습들이 그러니까 국제 정치 무대에 나도 이제 끼워달라는 그 강력한 신호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리설주 부인하고 같이 공개석상에 그렇게 드러난 거 그리고 중앙노동당 당사를 그렇게 공개한 거 국제사회에 그렇게 투명하게 공개한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 그 자체가 이제 국제 정치와 외교에 나도 들어가겠다라는 일종의 신호탄 같은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표현은 좀 자존심 상합니다만 트럼프가 대국의 위험을 보여서 판문점 평화의 집 남측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자기 국경을 한 발짝 벗어나는 거잖아. 한 발짝 우리 쪽으로 넘어오는 거잖아요. 그 행보가 중국도 가고 일본도 가고 러시아도 가고 미국도 가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진짜 트럼프, 문재인, 김정은 노벨 평화상 받을 수 있다니까. 예, 맞아요. 그 상징성이 주는 미국의 브랜드 가치는 어쩔 거냐고. 지금 광기 어리게 막 무역 전쟁하고 이 상황에서 뭔가 이게 모멘텀이 좀 돼가지고 정상적인 놈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예요. 이거는 김정은이 실제로 계속해서 뭐 우리가 뭐 전쟁 위협을 이야기하지만 김정은이 버팅기면서 계속 말싸움하면서 그렇게 가봐야 트럼프한테 크게 좋을 일이 없죠. 결정적으로 오바마가 하지 못했던 거 딱 크게 한 방 딱 하는 거죠. 그러면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큰 열등감, 오바마 정권에 가지고 있는 크나큰 열등감 하나를 정말 크게 넘어서는 거여서 트럼프도 내심 기대하고 있지 않을까요? 지금도 이게 다 내 덕이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100% 인정합니다. 다 트럼프 덕이에요. 한 가지가 더 있다고 봐야죠. 아까 홍준표와 유승민이 결혼식장 이야기 비유를 들었던 것처럼 트럼프도 저렇게 쉽게 열 줄을 몰라서 당황할 수는 있어요. 근데 트럼프 마인드 속에는 깜짝 놀라긴 하지만 이게 사실상의 자기 업적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전향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명분상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계속해서 김정은을 압박했던 거 말로만 한 게 아니잖아요. 제재를 하잖아. 밖으로 못 나가게 하고 무역도 못 하게 하고 아무것도 못 하게 하잖아요. 제재한 목적과 김정은이
핵무기를 만든 목적이 사실은 접점에서 만나면 일치하는 거예요. 김정은도 핵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트럼프도 핵폐기가 목적이면 두 사람 다 핵 자체가 공존할 이유가 없는 나중에 교집합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트럼프의 아주 전향적인 스타일상으로 보면 약간 미치광이들이 막 장구하는 듯이 안 하고 즉석에서 좋았어! 고!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전문용어로 기마이라 그러죠. 어찌됐든 이번 일을 보면서 저는 성선설을 좀 믿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이건 굉장히 철학적인 비유인데? 왜냐하면 저 트럼프와 같은 본인이 얘기하기로 미치광이 같은 사람 그리고 김정은과 같이 트럼프가 묘사한 미치광이 같은 사람들이 정말 이 정상적인 국가 수반의 대우를 받는 순간 이 사람들이 착해지기 시작해요.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이 사람들을 예를 다해서 정말 인간으로 하나의 국가 수반으로 정상적으로 대우를 해주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근묵자흑 근주자적 이것처럼 물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난 그래서 여기서 이게 성선설이 맞긴 맞나 보다. 또 결과적으로는 다 이게 다 문재인 덕분이다. 그렇죠. 거죠. 대한민국은 문재인 보유국이다. 정치라고 하는 게 홍준표나 이런 사람들은 못할 거 있어요. 결국에는 지도자라고 하는 거는 즉각 반응해야 될 게 있고 내가 보살펴야 할 대상이 있고 어떤 거는 기다려야 될 게 있고 여기에서 강약 조절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는데 한 달 후에 축전 보내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즉각 반응해야 되는 부분과 있고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훌륭한 지도자라는 생각은 떨칠 수가 없는 게 우리는 막 문재인 대통령의 전공이 외교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외교 무대에 뛰는 사람들은 오히려 관성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지. 기계적으로. 선배한테 배운 대로 그냥. 그런데 기계적으로. 이렇게 정치를 훌륭하게 하는 사람들은 결국엔 전에도 제가 이런 표현 쓴 적이 있거든요. 외교도 결국엔 사람 대하는 거랑 똑같다. 태도에 문제 있어가지고 꾸준히 기다려주니까 일단 트럼프의 신뢰를 쌓았죠. 지들끼리 같은 나라라고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김정은 입장에서도 이게 뭐 요즘에 천안함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자유한국당이 천안함의 주범 김영철이 어쩌고저쩌고 이야기 해봤잖아요. 잘 생각해보면은 천안함의 주범이 그쪽 세력들이라 그러면 저는 이런 대화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일단은. 근데 일단 논란거리를 줄여주기 위해서 그냥 부정도 긍정도 아닌 것 같은 그런 뉘앙스잖아요. NCND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태도들이 또는 우리가 갖고 있는 김정은에 대한 그 고정관념들이 조금만 깨고 보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죠. 박근혜가 왜 태도가 나빴냐면 통일은 대박이야 했어요. 근데 그 통일이 대박이라는 것이 어떤 일방에 의한 서로 간에 교류 없는 상태에서 쟤들은 힘이 없고 작은 나라니까 우리가 그냥 쓸어버릴 거야. 그래서 계속 그 당시 정편들은 북한이 무너진다 했단 말이에요. 북한 난민들은 중국으로 갈 거냐 한국으로 갈 거냐 이 고민을 하고 자빠졌단 말이야. 지들끼리 나라로 인정 안 하잖아요. 결국에는 그 속내가 무력 통일이었다는 게 드러나잖아요. 무너지면. 그렇게 태도가 나쁜 사람들과 어떻게 대화를 합니까? 아까 천안함 얘기 왜 나왔냐면은 북한 입장에서 그 천안함이라고 하는 것을 빌미로 정말로 양심을 가진 세력이라 그러면 저는 이렇게까지 못 나온다고 보거든요. 북한을 천안함 폭침 세력으로 보지 않고 북한도 그쪽 부분에 대한 당당함 때문에 김영철을 내보낸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의 멘붕은 이런 지점이랑 좀 맥락이 다 있다고 봐요. 그래서 만약에 왕래가 되고 이제 뭐 어떤 그 남북 간의 정상회담에서 일종의 협약 같은 게 만들어지면 결국에는 천안함 제조사 해야 되죠. 지금 현재 초반이기 때문에 다른 논란거리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냥 NCND 하는 거라니까요. 그런 측면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정청래 의원의 통찰력이 하나 빛난 사건이 있었는데 거의 작두 타신 거죠. 그중에 제일 제 기억에 남는 게 TBS 방송 나가가지고 정청래 의원이 이런 말을 했어요. 결과가 나오기 전에 한 얘기예요. 김정은 위원장 본인이 직접 비핵화하겠다는 말을 할 수 없다면 김일성 주석의 유언을 들어서 말할 수 있을 것. 딱 정확하게 맞았고요. 우리가 뭐 대단한 통찰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명정님도 아까 그 4월달 맞추신 것처럼 저는 이번 회담의 사실상의 키는 모멘텀 가장 중요한 전환점은 김여정이었다고 봐요. 김여정이 내려오면서 우리가 예상했던 거 맞아요. 제목처럼. 핵은 북한한테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만 갖추어지면 언제든지 포기할 용의가 있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김여정을 보냈다 그 말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통찰력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북에 대한 이해가 조금만 있으면 핵 쥐고 뭔가 하지 않을 거야. 내가 열심히 칼을 갈았단 말이야. 그 칼이 사람을 죽이는 게 불법이라면 상대방이 쫄게 하는 목적이 칼이지 그 사람을 찌르는 게 칼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김진양 교수님이 몇 번이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일단 북맹이에요. 북에 대해서 사실 너무 심각할 정도로 몰라요.
그래서 지금 홍광철님이나 김진양 교수님이 이게 방송에 나오셔서 말씀을 해주시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아직까지 학습이 제대로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계를 반쪽만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해외 자유화 여행이 됐다고 해도 못 가는 곳이 있거든요.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자체가 우리가 비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평화에 대한 가능성이 지금 열리고 있는 이때, 저는 그 뉴스가 끝나는 순간 잠깐만요. 맞춰볼까요? 예. 북한은 자전거 타고 가려고 그러죠. 예, 맞아요. 예, 맞아요. 이거 저 자전거 타고 백두산까지 한번 가야겠다라는 생각에 바로 운동을 하러 나갔습니다. 저는 북한에 가서 북한의 그 트레킹 코스를 개발하고 싶어요. 제주도에 걷는 여행을 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북한에도 그런 여행 코스를 만들면 문재인 좋겠다. 대통령은 변호사로 이제 북한 주민들한테 봉사하면서 여행을 보내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인권 변호사. 그 문장이 진짜 감동적이더라고요. 그쪽에 가면 자본주의가 어차피 도입될 수밖에 없어. 예. 개방 가면 그렇잖아요. 예. 사실상 중국도 지금은 반자본주의 형태로 가고 있는데 예. 그러면 법에 조력받고 뭐 변호하는 게 익숙하지가 않을 것 같아서 예. 해보고 싶다. 예. 진짜 감동이었어요. 예.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멀지 않은 시기에 통일이 된다면 통일 대통령이 될 것 같아요. 변호사보다 먼저. 대한민국의 루즈벨트 되나요? 남북 간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건 신뢰란 말이 그냥 뭐 정평 같은 데서 하다못해 신뢰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신뢰가 중요한 건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면 사실 못할 말이 사실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 라인도 만들어지고 김여정으로부터 어떤 뭔가 무엇이든 포기할 수 있으니 허심탄회하게 대화합시다. 이건 김정은만의 전 특권이라고 생각해요. 젊은 지도자가 갖는 절박함일 수도 있겠지만 특권이라고 생각해요. 본인도 생각을 했겠죠. 근데 이제 김영철급, 김영남급의 좀 나이 좀 드신 그쪽에 그런 사람들은 고정관념 못 벗어나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핵을 거의 완성 단계까지 만들었다는 의미 속에는 우리가 그때 신년사 분석하면서 그랬잖아요. 여기까지는 강하게. 근데 자기 인민들한테 되게 미안한 거예요. 참아라 하는 상황이잖아. 사고의 전환, 패러다임의 전환을 먼저 딱 하고 나서 자 우리가 이렇게 던지면 남쪽이 어떻게 반응할 거고 타전을 해봤는데 사실은 이 제안은 작년 7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한 거죠. 맞아요. 베를린에서. 그리고 그거에 대한 화답이 김정은으로부터 나왔고 이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김여정을 내려보냈더니 정말 남측에서는 이명박 박근혜처럼 뭔가 기만하고 속이고 정권에 영향을 먹는 게 아니고 한 동포와 대화할 용의가 있다라고 느꼈다는 거죠. 그게 바로 김정은의 환한 미소. 만찬장에서의 김정은의 환한 미소가 바로 그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네. 북한에서 나온 조선중앙TV나 노동신문들의 반응을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기가 막혀요. 전에 왜 김진정 교수가 했던 말이 그거잖아요. 북한이 대한민국에 가장 실망했던 건 국가 간의 합의한 사항.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합의한 사항들을 하루쯤에 깨버리더라.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것에 대한 지금까지의 남한 무시작전이었잖아. 남북관계 최근 몇 년 동안 그랬어요. 남조선 아가리 닥치고 있으라우. 김정은은 문재인 대통령을 믿고 갈 수밖에 없는 딱 상황이 된 거죠. 최고 뭐 완전 최고지. 기승전 네. 다 문재인 덕분이다. 예. 아니 만약에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었으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 맞아요. 예.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의 평화 통일에 대한 기본적인 맥락을 완벽히 이해한 사람. 예. 거기에다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 눈빛을 딱 마주치고 나면 이제 바로 사람이 변할 거죠. 마지막으로 두 사람이 만났을 때 한번 상상을 잠깐만 짧게 해볼까요? 김정은 나이가 30대 초중반이단 말이야. 예. 우리 옛날에 알려지기 37인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요즘 보도 보니까 만 33? 이렇게 나오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출생 연도에 대해서 몇 가지 썰이 있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그럼 문준영 씨나 문다희 씨보다 어려요. 그 아버지와 아들 관계 딱 그거지. 되고요. 그래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깍듯하게 그건 당연하고 예. 당연하고 이게 김정은도 자기는 어느 날 갑자기 유배 생활을 하다가 예. 어렸을 때부터 유배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최고 지도자가 되는 케이스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랬던 상황에서 어찌됐든 지난 몇 년간 내부 단속을 하고 그다음에 북한의 어떤 자기의 정적이 될 만한 사람들도 쳐내고 하면서 내부를 탄탄히 안정화시키는 작업이 이제는 끝났다고 보거든요. 그러는 와중에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김정은도 굉장히 외로웠을 거예요. 힘들고. 그러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딱 마주 앉아서 눈빛을 마주치면 뭔가 이게 안 껴서 울고 싶은 대성통곡하고 예. 싶은 막 이런 마음이 들 거란 말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한번 꿈뻑해주면 끝나는 거야. 아, 왜 이래 지금도 여러분들은 우리 입장에서만 김정은을 약간 바보로 만드는 발언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이는 동등하게 김정은이라는 표현을 가급적이면 안 쓰려고 해요. 정말 대우를 해줘야죠. 예.
김정은 위원장으로. 예. 아,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리설주 씨가 나왔잖아요. 북한에서는 리설주 씨를 공식적인 그 호칭이 리설주 여사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멜라니아 여사 뭐 이렇게 얘기하시듯이 그러네. 우리나라도 앞으로는 김정은 위원장, 리설주 여사 이렇게 불러줘야 될 것 같습니다. 퍼스트 레이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완전한 대한민국 문재인과 손잡고 다시 하나 되는 우리 대한민국. 끊지 마세요. 끊지 마세요. 개그맨 이보가 생각하는 서울, 제가 생각하는 서울은 저의 로망이었습니다. 네. 원래 고향이 어디세요? 고향은 경기도 안양인데 예. 생긴 건 좀 시골 사람처럼 생겼잖아요. 약간. 완전 서울처럼 생겼어요. 아, 그래? 큰 절이라도 올릴까요? 근데 제 본적이 본적이 제가 서울시 영등포가 제 본적이에요. 예.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는 제 영등포를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가본 적이 없어요. 네.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이북에서 피난 와서 네. 그래서 이제 자리를 잡은 곳이 이 서울시 영등포에 이제 자리를 잡게 돼서 제 이제 본 적이 이제 영등포가 됐는데 제가 태어난 곳은 안양인데 제가 안양에서도 조금 이제 좀 후미진데 개발이 좀 안 된데 지금으로 따지면 달동네라 그러죠. 네. 그래서 저보다 이제 연배들이 좀 있으시니까 그때는 이제 물을 이렇게 우물을 제가 길러 먹고 그다음에 이제 뭐 화장실도 이제 밖에 있고 변소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동네 사람들이 다 같이 쓰는. 이제 뭐 다가구에서 이제 한옥집 같이 이제 못 믿을 수도 있는데 저희 물이 샜어요. 물이 새다니요? 지붕에서 이제 물이 비가 이제 뚝뚝 새던 그런 집에서 이제 제가 살았는데 서울을 가게 된 게 이제 정확히 초등학교 때 이제 한번 서울 한번 가보자. 그 서울을 가게 된 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에스컬레이터랑 엘리베이터를 타러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는 이제 그게 없으니까 놀이기구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제 그 지하철 타고 가는 것 자체도 이제 정말 신기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갔다가 이제 두 번째 이제 좀 나이를 먹고 간 거는 이제 서울 여자 뭔가 좀 있어 보이고. 예, 저 부산 남자로서 그 서울 여자의 그 서울말. 네네네, 맞아요. 정말 뭔가 좀 뭐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 같은 느낌? 뭐 이런 것도 있었죠. 근데 서울 남자들은 또 의외로 대구 여자 사투리? 오빠야. 맞아. 그런 거 되게 좋아한다고. 아니, 저는 오로지 그냥 서울이었어요. 너무 힘들게 살다 보니까 왠지 서울 여자는 집에 피아노도 있을 것 같고 집에 뭐 소파도 있을 것 같고 화장실도 이렇게 변기가 따로 있을 것 같고 드라마에서 나오는 뭐 전화기도 이렇게 드라마 같은 전화기 있잖아요. 그다음에 집에 이렇게 복층으로 계단도 이렇게 있을 것 같고 막 그런 여자 서울 여자를 너무 만나고 싶어서 그런 로망이 있었죠. 네, 그래서 마치 그 서울 여자 같으면 좀 약간 인형 같이 생겼을 것 같고 막 그래서 이제 지하철을 타고 이제 서울 여자를 꼬시자. 그래서 꼬시자 했는데 번번이 계속 저희가 실패를 한 거예요. 이제 뭐 친구들도 다 이제 저같이 생겼거든요. 나 너무 서울 티가 나가지고 서울스럽게 생겨가지고. 아니 이제 걔네들은 이제 뭔가 하죠. 얼굴도 까만 것들이 와서 좀 간이 안 좋아 보이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대거 한 5명 6명이 가서 이제 조를 이룹니다. 그것도. 조를 이뤄서 야 네가 먼저 말 걸어봐. 근데 아무도 성공한 적이 없이 그냥 실패를 했는데 근데 이제 군대에서 군대 후임이 여자를 소개시켜 준다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향부터 물어보거든요. 고향이 어디냐? 서울이라는 거예요. 야. 서울 여자 좀 소개시켜줘. 번호를 딱 알려줬습니다. 번호를 알려주고 정확히 뭐 종로에 있는 뭐 어떤 극장 앞에 거기서 만나자. 그 여자한테 이제 연락을 했어요. 만났어요. 그 여자 저를 보자마자 그냥 인사를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보자마자 그냥 저를 그 개구리 왕눈이에 나오는 투투 닮았다고. 근데 저도 환상이 깨진 게 다 서울 여자 그러면은 좀 약간 아까 말씀드렸죠. 캐릭터가 인어공주 같이 생겨 이렇게 로망이 있었는데 그러면 인어공주면 다리가 없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진짜
아니,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이제 뭐 우리는 모르니까 서울에서 제일 맛있는 데가 어디냐. 그러니까 뭐 종로에서 명동까지도 갑니다. 예, 명동에서 또 뭐 칼국수도 먹고 막 했는데 그 여자랑은 이제 좀 연락하기가 이제 저도 좀 약간 이제 싫어진 거예요. 일단 먼저 저보고 개구리 왕눈이 투투라고 했으니까 저도 먼저 공격권을 이제 발언을 했죠. 아니 근데 어떻게 여자 앞에서 그 티를 못 내잖아요. 그렇게 이제 두 번째 이제 간 제 서울의 로망이 거기서 이제 깨졌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안양에서 이제 뭐 개그맨 이제 시험 준비를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점을 보러 갔어요. 점을 보러 갔더니 그 무속인이 너는 서울에 가서 일을 해야지 넌 성공한다. 그러니까 원래 그 점을 보면은 그 어느 지역으로 가야지 그 지역이 너랑 잘 맞아라고 그 무속인이 저한테 얘기를 이렇게 해줘서 저는 이제 서울로 상경을 해서 이제 개그 공부를 이제 팀을 이뤄서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3년 안에 이제 성공을 한다고 그 무속인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서울에서 성공하면은 아무래도 안양에 사는 거보다는 제가 또 나니까 그래서 이제 무작정 서울 가서 이제 개그를 했는데 점점 안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시험을 계속 보셨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특채 제도라고 해가지고 조금 이제 웃기거나 이러면은 이제 이 사람을 뽑아가. 그래서 이제 방송국에 넣어서 거기서 이제 또 다시 또 아이디어가 나오면 프로그램에 또 이제 맞게 들어가고. 근데 저는 그런 기회 자체가 아예 없는 거예요. 서울 가면 성공한다고 했는데. 그 서울 가면 성공한다는 말이 좀 너무 범위가 넓은 게 우리나라 그 대한민국 사람 5명 중에 1명은 서울 사람이잖아요. 저는 일단 서울 사람이 아니니까. 아니 그게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그 5분의 1은 서울에 산다고요. 대한민국의 5분의 1이. 그렇죠. 5분의 1이요? 지금은 그렇죠. 아니 뭐 그때 그 무속인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어쩐지 뭐 점을 보러 갔는데 장군신을 모시다고. 아니 그러니까 점을 볼 때는 한 군데만 보면 안 되고 한 10군데 봐서 통계를 내야 돼요. 그분이 그때 쌌어요. 그러니까 싸니까 싼 만큼 많이 가봐서 딱 공통점을 딱 추려내서 통계적으로 움직여야죠. 뭐 장군신을 모신다고 그래가지고. 그 박정희 장군 아니었을까? 아니. 메가더. 그게 아니라. 메가더 아니에요? 메가더. 맞아요. 메가더 장군 사진이 있었어요. 메가더 하는 그 사람들도 있어요. 네. 메가더 장군 사진하고. 메가더 장군이 영어로 했을 텐데 그 점쟁이 희한하네요. 아니, 그때 그분이 부산 사투리를 썼던 것 같은데. 그러면 메가더 장군이 영어를 부산 사투리로 했다는 건가? 아니, 인천도 아니고. 네, 뭐, 하여튼 뭐, 상경하면 성공한다니까는 뭐 계속, 그 사람 말 믿었죠. 뒤에 메가더 장군 사진도 있고, 이분 믿었어. 그래서 막 한 10년을 고생했는데도 제가 이제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개그 쪽에서요? 네, 개그 쪽에서 저는 나름 열심히 한다고 했고 또 사실 사람은 좀 나약해진다고 또 이제 그런 얘기 들으면 너 만약에 너 뭐 32살 때 너 잘 될 거다 서울 가면 그럼 제가 이제 어떻게 돼? 32살까지 아무것도 안 하게 되잖아요. 오직 그것만 바라보고. 네. 맞아. 네. 아니 사실 좀 귀도 얇은 것도 있고 야, 너 32살에 잘 될 거다 그러면은 내가 막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32살까지 한번 가만히 있어 보면 뭐 누군가가 하늘에서 뭐 내 인생 정해주겠지 했는데 아무것도 안 됐어요. 안 되고 있는데 이제 쉬고 있는데 그 웅이 아버지라고. 네. 웅이 아버지. 네, 거기 이제 나온 프로그램이거든요. 네, 웅이 아버지에. 근데 이제 그 하도 불쌍하니까 PD하고 이제 우리 개그 동료들이 부호 형을 좀 껴주자. 네, 뭐 이렇게 뭐 대사 한마디라도 좀 주자. 거기 들어갔어. 근데 캐릭터가 없잖아. 하여튼 뭐 성공은 하고 싶은데 캐릭터가 없으니까 PD가 이제 그냥 야 너 백이성 닮았으니까. 뭐 왔다 갔다 해요. 뭐 투투 닮았다가 백이성 닮았다가. 코만 좀 크면 완전 똑같겠다. 제가 코가 낮은 코인가요? 아니 코만 조금만 더 크면 백이성 씨 코가 겁나 크잖아요. 그래요? 아니 나는 비슷한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자기 자신은. 그래서 백이성으로 제가 이제 출연을 했어. 근데 그 웅이 아버지 그 코너가 그때 웅이 아버지가 이제 웅이네 가족이 미용실을 하는 이제 상황에 이제 연예인으로 제가 이제 백이성이라고는 이름 못 쓰니까 백이통으로 해가지고 백이통으로 해서 갔는데 이제 제 대사 한마디가 뭐였냐면 이제 웅이 엄마가 이제 미용실을 하고 있었는데 제 머리 수춤 쳐주세요. 이 개그면 그 이제 웅이 엄마가 숯 봉지를
잡고 제 머리로 그걸 치는 거예요. 네. 수술 치는 거야. 그 이제 그 상태에서 딱 맞으니까 뭐 대사가 뭐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네, 막 어질어질하지. 그렇게 해서 4주 나오고 PD가 저를 뺍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처음에 그러니까 말을 바꿀게요. 로망이었다가 나중에는 이제 실망으로 바뀌는 거야. 예. 아까 전에 여기 녹음하기 전에 솔직히 제가 여기 6시 40분에 왔잖아요. 그래요? 그렇게 찍었어요? 미안해 할까봐 제가 말을 안 했어요. 이 서울 땅 또 밟기도 힘들고 이 동네를 한 몇 바퀴를 돈 거야. 저 이 동네 지금 그릴 수 있을 거야. 그게 과장이 아니라 실제로 그랬단 말이에요? 네, 계속 돌았어요. 도니까 저기 앞에 파출소에서 저를 검문을 하더라고요. 아 정말요? 네, 검문을 했어요. 계속 도니까. 네, 몇 바퀴를 막 도니까 검문을 했는데 제가 오늘따라 또 이 서울에 대한 징크스인지 모르겠는데 와이프가 자꾸 저 차키를 잃어버린다고 와이프가 이제 이 키에다가 인형을 하나 달아줬어요. 근데 아까 그 이상한 사람인 줄 알고 파출소 지구대에서는 소지품 검사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 키가 나왔어. 차키가. 차키가 나왔는데 우리 와이프가 인형을 이렇게 아 이거 사진으로 찍어 올려야 아니 제가 바비 인형을 와이프가 지금 밖에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아니 자꾸 키를 잃어버리니까 바비 인형을 들어줬는데 아까 지구대에서 저를 소지품 검사를 변태인 줄 알았구나. 네, 이거 야, 딱 뭐냐고 그래서 꺼내는 순간 진짜 변태 느낌이 확 나냐. 네, 그래요. 지금 분위기가 그래요. 아니, 지금. 아까 전에 저기 이 교회 앞에서 아주머니가 인사를 하더라고요. 동네 사람인 줄 알고. 자꾸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솔직히 그 안양 사람들은 이 서울에 대한, 그러니까 저 40살의 그 안양에 있는 위성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서울은 뭐든지 자동화가 될 것 같은 느낌? 가면 성공할 것 같은 느낌? 뭔가 또 기회만 하나 잡으면은 나머지 절차대로 딱딱딱 진행되는 뭐 그런 이미지? 네, 그런 느낌? 그리고 여기 다니는 이제 서울에 다니는 회사원들은 전부 다 넥타이 메고 조금 이렇게 뭐 서울 가방 메고 아침에 토스트 먹으면서 이제 출근할 것 같은 느낌. 아침에 토스트를 왜 먹어? 아니 드라마를 보면은 다 그런 오렌지. 이제 설정이니까 왠지 회장님 아들인 것 같고 만나면 회장님 딸일 것 같고 그런 느낌을 가졌었는데. 그다음에 이제 여기 와서 이제 취업도 한번 해보려고 이제 개그맨으로 성공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SBS 공채 아니세요? 저는 공채가 아니고 특채. 그 얼마나 웃겼겠어요. 안양이라는 동네에서 거기서 이 서울이라는 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범위가 넓잖아요. 네. 안양 사람들, 그러니까 심지어 바로 여기서 한 14km, 5km밖에 안 되는 데인데 그 동네에 사는 친구들은 이 개그맨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야. 옛날에 우리 그 순돌이 있잖아요. 순돌이. 이건주. 홍대에서 많이 봤어요. 걔는 뭐 개인적으로 나랑 또 그래요? 아는 사이인데 예전에 우리가 TV를 볼 때 걔가 TV에 나오면 야, 쟤는 도대체 연예인이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집이 잘 사나? 저거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저거 서울 가야지 저렇게 되는 거다. 우리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뭐 별거 아니잖아요. 지금 그 말은 맞죠. 서울 가야 된다는 건 맞죠. 그러니까 지금도 연예인 되려면 서울은 가야죠. 지금도 SM이랑 YG 앞에 가면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중고등들이 근처 편의점에서 죽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 오디션이 정기 오디션이 있거든요. 네네. 그 정기 오디션이 다가오잖아요. 진짜 바글바글합니다. 막 전국에서 올라온 중고등학생들로. 그런데 공채는 들어봤어도 특채는 처음 들어봐서 나는 왜 몰랐지? 나도 한번 해볼 걸. 그러면 바로 됐을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 오면 서울 사람들은 또 유행을 빨리 타잖아요. 그리고 유행을 빨리 타다 보니까 뭐 솔직히 이제 애들도 늦게 해야 될 것들을 여기 서울 오면 아이들이 좀 빨리 해. 그러니까 이제 뭐 안양이나 이런 데서는 우리가 이제 흡연율로 보면 흡연율이라는 거 보면 뭐 고등학교 때 한 반에 담배를 피는 아이들이 이제 많지가 않았고 그다음에 안양에서는 여자가 담배 피는 거를 거의 볼 수가 없었어요. 그 섬 아이들은 많이 피웠는데? 그래요? 거기 갇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가요? 근데 서울 오니까 뭐 마음대로 막 자율적으로 길에서도 막 피고. 그러니까 저는 그 담배 이야기 하시니까 생각나는 게 그러니까 제가 부산대를 잠깐 다녔었는데 부산대에서는 담배를 피는 여학생들이 대부분 숨어서 피웠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여학생들한테 뭐라고 진짜 많이 나무랬거든요. 피울 거면 당당히 피우지 왜 숨어서 피냐고 막 나오라고 막 끌고 나오고 했었는데 서울에 오니까 여자분들이 그냥 버스 정류장에서 피더라고. 우와 멋있어. 담배는 저렇게 피워야 제맛이지. 막 코로 나오고 막 입으로 나오고 예, 막 예. 나왔던 연기 다시 먹고 예. 막 예. 그렇게 해가지고 막 담배 정류장에서 담배를 피우면 그 90년대 2000년대 초반이니까 버스 정류장에서 담배를 많이 피워 그러면 동네 어르신들 옆에 있는 어르신들 막 뭐라고 한단 말이에요. 여자가 담배 핀다고. 그러면 그때 또 멋있는 여성분들은 아저씨가 뭔데? 이렇게 뭐 멋있어 막 박수 치고 막. 근데 요즘에 안동 같은 경우도요. 그냥 길에서 다 피우는 것 같아요. 예. 안동도. 그러니까 그때도 보면은 우리 동네에서는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우리 동네에서 담배 피면은 그냥 바로 이놈 예, 바로 이래버리는데 예. 뭐 서울은 뭐 홍대만 가도 예, 그때 맞아요. 당시에 한 98년도 이때만 돼도 홍대 가면은 막 머리 노랗게 하고 막 침도 막 거리에다 쫙쫙 뱉으면서 가잖아요. 제가 지금 이제 나이가 40이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한번 마지막 기회를 한번 더 걸어보자 서울에. 왜냐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지방에서 성공을 한다라는 생각을 거의 안 하고 이 서울에서 그러니까 대한민국 수도에서 뭐 일단 여기서 먼저 성공을 해야지 전국적으로 그렇죠. 성공이 예. 됐다라고 이제 자기 자신이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40이다 보니까 마지막 한 번은 한번 걸어보자 서울에다가. 예,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서울은 처음엔 로망이었다가 다시 실망으로 변했다가 다시 도전. 예. 다시 이제 로망으로 변했습니다. 2부의 서울은 다시 로망이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이것을 바라보는 이 사람들의 생각이 딱 여기에 머물러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유승민 말도 틀린 말이에요. 실제로 시간 벌기형 쇼를 한다는 의미가 아무 어떤 고민 없는 지점에서 튀어나온 말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북한이 시간 벌기 쇼를 해서 뭐 하냐고. 시간 벌기 해서 자기들이 얻는 이득이 뭐냐고. 그런데 이제 홍준표도 그렇고 유승민도 그렇고 지금 같은 그러니까 이번에 대북 특사단이 가지고 온 그 성과 같은 내용을 자기들의 정치 인생을 통해서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10년 동안 이명박근혜 정권을 지나오면서 완전히 망가진 진짜 땅밑까지 꺼져버린 그 남북 관계가 거의 2달 남짓 만에 이렇게 다시 그 복원되는 듯한 이렇게 분위기가 될 거라고는 정말 꿈에서도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평창 겨울올림픽 이후에 이 특사단을 파견한다는 그 내용, 한다는 그 소식 자체에서 좀 멘붕이 왔겠지만 1박 2일 만에 이 정도의 성과가 있었다는 건 말씀드렸다시피 이전에 긴밀한 소통이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올림픽 기간 동안 내내 실무선에서 소통이 있었다는 뜻인데 그 소통의 넓이와 깊이와 어떤 그 장기적인 비전 자체가 이 정도일 거라는 건 자기들은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입을 뻐끔뻐끔 하다 보니까 이런 말 같은 소리가 나왔던 것 뿐이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신혼부부가 행복하게 잘 살기를 전혀 바라지 않아. 예. 실제로 이 사람들은요. 만약에 이런 세력들이 정권을 잡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사실은 내부 문제를 이용해 먹기 위해서 계속 북한을 자극하는 행태로 갈 거예요. 평화가 오는 게 싫은 거죠. 대신에 이제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나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완전히 긍정적인 메시지를 사실상 던졌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하는 어떤 행위나 행태를 보면 평화로 가기 위한 세력 간의 바라보는 태도랄까요? 반응이 완전히 싹 갈리는 분위기. 얘네들 사귈 때부터 결혼 안 할 거야 라는 전제로 계속 험담과 악담을 막 하다가 결혼식장까지 왔어 이제. 쟤네 오래 못 가.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멘붕을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한 번쯤 이건 정말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대통령님 브라보. 해줄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병신들 어떻게 하냐 이거. 박근혜는 하지도 못한 거잖아요 사실. 시도조차 해보지 못한. 어떤 의도가 있냐는 하나도 안 중요하다니까. 북한이 바보예요? 북한 입장에서 어떤 의도가 있냐는 안 중요하다고. 실제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결론적으로는 돈 잘 벌고 부부 사이 좋고 해서 잘 사는 게 목표일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걸 의도로 바라보면 어떤 것도 풀 수가 없는 겁니다.
잘 살겠다는 걸 그 자체를 의도로 바라본다고요? 굉장히 병적으로 들리는데. 핵 보유 자체가 네. 목적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생각했을 예, 때 예. 핵은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터뜨릴 수 있는 것도 아니야. 그 핵을 통해서 북한이 국제사회에 나오려고 하는 건데 그 상황을 이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심정적으로 못마땅해 하고 말도 안 돼라고 지금 자기 부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역사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김성태는 이것에 대해서 홍준표와는 좀 약간 다른 반응이었어요. 기대 이상의 전향적인 성과란 점에서 일단 환영할 만하다. 이 사람은 이제 결혼식장 앞에까지 갔기 때문에 잘 살아야 돼. 이런 식의 덕담을 일단 해준 거예요. 하지만 니들 잘못하다 싸우면 이혼한다. 이 정도까지죠. 곳곳에 지뢰가 깔려 있다. 오래 못 가. 사실 그 자기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한민국에서 평화라는 관념 자체가 없는 사회였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그런 그 사람들 마음속에 숨어 있는 완전 깊이 뿌려박혀 있는 그 불안감.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5당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대북 특사단 방북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선 한반도 정세가 중대 국면으로 들어섰다고 말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도 없고 낙관 또는 비관도 금물이지만 특사단 방북 결과 미국과 북한이 예비 대화를 시작할 여건은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고비를 맞이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사전에 트럼프 대통령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왔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핵 동결이나 탄도미사일 잠정 중단으로 갈 경우 국가적 비극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평화를 내세워 가지고 남북회담을 하고 있지만은 이것이 북핵 완성에 시간을 벌어주는.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핵 폐기가 최종 목표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구체적 과정은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대표가 제재와 압박의 중요성을 역설하자 문 대통령은 우리가 임의로 풀 수도 없고 남북대화가 이루어진다고 국제적 제재 공조가 이완되지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찬에 함께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방북 과정에서 북한에 약속한 게 있느냐는 유승민 대표의 질문에 답변한 내용 그 이상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대북 특사단의 투톱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이 내일 오전 미국으로 떠납니다. 평양에서 돌아온 지 이틀 만입니다. 토요일 아침까지 워싱턴에 머물며 북미 대화 중재에 나서는데 무엇보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김정은 위원장과 나눈 대화의 구체적인 내용을 전합니다. 앞서 정 실장은 북한이 미국에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받아왔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 전달할 북한의 입장을 저희가 별도로 추가적으로 좀 갖고 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북미 회담에 임하려는 북한의 의지와 비핵화에 대한 더 구체적인 발언을 중심으로 생생한 내용을 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다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석방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는 관측도 나오는데 정 실장은 미국에 다녀온 뒤에 내용을 공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두 사람은 미국 쪽 카운터파트인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폼페오 미 중앙정보국 국장도 만나 북미 대화를 촉구할 걸로 보입니다. 미국 방문 이후에는 정 실장은 다시 중국과 러시아로, 서 원장은 일본을 찾아 방북 결과를 설명하는 등 숨가쁜 발걸음을 이어갑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첫 반응은 긍정적이었습니다. The statements coming out of South Korea and North Korea have been very positive. That would be a great thing for the world. Great thing for the world. So we'll see how it all comes about. 북한의 대화 자세를 진심이라고 생각하지만 연신 지켜보자는 말을 반복하며 반신반의하는 태도도 보였습니다. 북한이 대화에 나선 건 강한 압박의 결과라고 진단했습니다. But I think they're sincere also because the sanctions and what we're doing with respect to North Korea. 북한이 아쉬워 나온 만큼 대화에서 비핵화 성과가 나올 때까지 압박을 풀지 않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헛된 희망일 가능성을 전제하면서도 열심히 가보겠다며 대화를 통한 해결 의지는 분명히 했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세이나.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예. 수요일은 밤에 하고. 네. 점심 때 하는 건 이름 붙이기 그러니까 정오라는 그 오자를 들어서 네. 오찬 이렇게 하고. 아침 식사를 조찬이라고 하고. 예. 제일 싫어합니다, 제가. 저도요. 아점은 뭐라고 하죠? 브런치라고 브런치. 하죠. 그렇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브런치입니다. 아침을 먹지를 못해. 그러니까 홍준표가 청와대를 가가지고 기껏 한다는 농담이 이거였어요. 미투가 화제로 올랐는데 다 도착하기도 전에 이 안희정 지사 사건을 임종석 비서실장이 기획했다고 하던데 뭔 생뚱맞고 좀 이상한 농담을 하는 상황. 이게 자유당의 현재 상황을 그대로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 악성 댓글들과 악성 찌라시가 그 내용이 돌고 있어요. 그래서 찌라시가 돌고 있는 것이 이게 사실은 홍준표가 들었는데가 아니라 주도 자율 확률이 높아요. 퍼뜨려 놓고 나서 시중에서 이렇게 도는데 덮어씌우기. 네, 덮어씌우기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질 떨어진다 진짜. 그러니까 임종석 비서실장이 홍준표 대표님이 미투 운동으로 무사하니 저도 무사해야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임종석 비서실장이 대응을 잘 했다고 보는데 홍준표 대표 정도의 급이라면 지금 상황에 대해서 안희정 지사 건으로 심려가 크시지요. 그렇지. 심심한 위로의 말씀 전합니다 정도는 해야 돼요. 정말 양아치세요. 아니 그렇게 이거는- 얘기하는 것도 약 아니, 올리는 거거든요 사실. 예, 근데 이게 정말 공당의 대표고 그 정도의 자질이 있는 사람이라면 요 정도 코멘트는 해줘야지 기본 빵 하고 가는 거야. 근데 이거는 동네 양아치도 아니고 정치 무섭다. 너도 나도 조심해야 된다. 이건 뭐예요? 그 동네 길거리에서 양아치들이나 하는 이야기지. 양아치 그러시면 듣는 양 씨가 굉장히 괴로워요. 자, 그런 식으로 농담하고 청와대에서 회동을 했고요.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자고요. 야당이란 존재감이 그런 걸까요? 실제로 이번에 북한에 갔을 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새날 제외하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가서 얻어오는 게 별로 없을 거야. 그 오랜 시간 동안 북핵을 만들어 왔는데 그거 폐기한다고 하겠어? 핵심 북핵 폐기니까. 북핵 폐기가 걸림돌이 될 것이다. 거기다가 이제 한미 군사훈련 4월달에 있을 이런 것들이 걸림돌이 돼서 가지고 오는 거 사실상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문가들 또는 각 정치 세력들의 모든 예상을 뒤엎고 그보다 한 서너 배쯤 되는 거를 그냥 가져와 버린 거예요. 이따가 뭐 외신의 반응이나 미국 쪽의 반응도 얘기가 다시 나오겠지만 상상을 초월하는 결과물을 가져오니까 사실상은 홍준표와 유승민은 멘붕에 빠진 거예요. 할 말이 없죠 이제는. 공교롭게도 그 다음날 청와대에 가서 기껏 이야기한다는 게 할 말이 없으니 홍준표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북핵 완성에 시간을 벌어주는 그런 회담이 돼선 정말 안 됩니다. 국민한테 지울 수 없는 불행한 사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모질이 이런 거예요. 누군가가 결혼을 했잖아. 친부에게 결혼식장에서 축하해요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혼하는 일은 없어야 될 것이다. 또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김정은 위원장이 공개적으로 표명했잖아요. 재래식 무기와 핵무기는 남쪽에 사용한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분명히 천명했잖아요. 유승민은 그래도 일단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일시 중단하겠다고 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고 북한의 진정성이다 하면서 한 말이 또 있습니다. 북한이 시간 벌기용 쇼를 하는 것인지 실제 비핵화의 길로 나올 것인지는 앞으로 하나씩 확인할 것.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거네. 결혼식 얘기가 딱 그런 애예요. 앞으로 니들은 부부싸움도 할 것이고 네. 그렇지만 이혼하지 말고 살아야 정상적인 거야. 그러니까 멘붕 상태라는 게 이런 거예요. 어차피 잘 안 되길 바랬어. 정파적으로만 봤을 때. 근데 어마어마한 결과를 들고 오니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뻘쭘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미리 예단하면서 축하하기보다는 잘 안 될 거야. 잘 안 될 거야. 사실 잘 안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자기 정신승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마차님. 안녕하세요. 마차입니다. 예. 요즘에는 여성 출연자들을 의식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옛날에 무슨 이야기를 했었나 이런 생각을 돌아보게 되는 확실히 자기 검열 효과가 있더라고요. 여자분들이 불편할 만큼 성적 농담을 즐겼던 과는 아닌데 그래도 이야기를 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서 돌아보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방송은 그런 식의 유머를 빙자한 여성 비하는 앞으로 없을 것임을 밝혀드리고요. 자, 야수님. 안녕하세요. 야수입니다. 야수님 그런 적 없어요? 저는 자주 있습니다. 본인이 당했다는 거예요? 뭐 어쨌든. 제가 당한 경우도 있고 특히 군에서 지속적으로 당했던 거 기억이 나긴 하는데 여성분들에 비하면 뭐 비할 바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뭐 중요하진 않고 제가 평소에 좀 농담을 좀 진하게 하는 편이죠. 특히
특히 이제 친구들 사이에서는 유일하게 제가 미혼이기 때문에 기혼자들한테 밀리지 않기 위해서 더 심하게 야한 농담을 하는 편이죠. 명종님은요? 뒤돌아보면 많았었죠. 지금까지 사회가 이렇게 지나오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관행처럼 그렇게 느껴졌던 그런 부분들이 이 기회에 많은 부분들이 고쳐지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참 예민한 문제이긴 해요. 특정 시점이 되면은 분명히 이 미투 운동은 방향성이 좀 바뀔 거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 이야기는 뭐 다른 에피소드 한번 하도록 하고 이런 식의 어떤 문제들이 터질 때마다 방송하는 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사기라는 게 있어요. 사기 충전하다 할 때 그 사기가 떨어지면 방송하기 되게 힘든데 이게 방송이라는 것 자체가 멘탈로 하는 거예요. 기세를 올리고 정치랑 약간 비슷합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어떤 그 멘탈을 유지한다는 게 평정심 유지하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서요. 하지만 우리는 평정심을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새날에서 여태까지 그렇게 불쾌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자,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남북 정상회담 관련한 북한에 갔다 온 특사들의 이야기 또는 가져온 합의문 뭐 이런 것들이 주는 여파는 사실 이게 북한의 핵보다 더 큰 핵폭탄급인데 지금 여러 이슈들에 이게 얽혀 있어가지고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최민희 의원과는요 밤에 10시 넘어서 한 방송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슈가 나온 지 한두 시간 만에 만든 방송이라 다루지 못한 이야기도 좀 있고 그래서 어찌됐건 판문점 평화의 집 남측 여기서 지금 정상회담이 4월 말에 이루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달력을 보면은 4월 말이라고 이렇게 지칭했지만 4월 30일일 수도 있고요. 4월 25일 이후 30일까지 시점에 이분들 뭐 특별히 일요일을 가리실 것 같지는 않아요. 일요일을 가려서 한 달을 할 것 같지는 않아서 25일에서 30일 사이에 하겠죠. 토요일은 쉬어야 되니까 정상회담 미루자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정도 여유가 있으면 좋겠네요. 예. 어찌됐건 그날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면 어찌됐건 간에 남한 땅을 밟는 북한의 첫 번째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사건이잖아요. 일단은 북핵 문제는 이제 차치하고라도 그게 엄청난 의미가 있다. 평양에서 할 거냐 서울에서 할 거냐 판문점에서 할 거냐를 우리 측이 물었답니다. 그랬는데 몇 가지 안을 줬다고 하죠. 예. 김정은 위원장이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판문점에서 합시다래 뭐 이렇게 된 것 같고요. 속으로는 너무 서울 나들이 하고 싶었을 텐데 꼭 참았던 것 같아요. 그저 김현희 관련한 방송에 의하면은 서울 나들이를 하루만 시키고 나면 감동의 눈물을 흘리면서 바로 전향을 하죠. 아니, 괜히 그렇게 하면 또 그 자유한국당 인간들 또 땅바닥에 들어눕고 또 노승농성하고 그러면 또 길거리 지저분해지잖아요. 우리 측을 배려한 것 같네요. 사실 그 서울에서 하거나 청와대 내부에서 안건으로 나왔던 제주도에서 하거나 이런 지역을 골랐다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위험스러운 상황이 벌어질 뻔했어요. 박근혜를 추종하는 그 세력들의 불법 집회가 김정은을 앞에 두고 성조기를 흔드는 그런 어마무시한 사태로 벌어질 뻔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김정은도 사실은 대한민국 땅을 최초로 밟는 북한 지도자의 입장에서 판문점까지 고른 것만 해도 사실은 굉장한 용기와 결단이고요. 평양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면 시사하는 바는 앞으로도 나오겠지만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오늘 청와대에서 여야 5당 대표회담 회담이라고 표현하면 맞나요? 그냥 만남인 거지 뭐. 예전에는 좀 권위주의 시대에는 뭐 영수회담 회담 이렇게 썼는데 요즘에는 그냥 5당 대표와의 청와대 오찬 회동 이렇게 우리끼리 만나는 것도 회동이니까 그 합의문 같은 거 발표하고 이렇게는 안 하더라고요. 그냥 홍준표가 유승민이 무슨 말 했어? 알았어? 끝 뭐 이렇게 팩트만 전달하는 걸로 좀 끝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핵은 용인하지 못한다. 궁극적 폐기는 핵폐기다. 안 봐도 보이지 않습니까? 홍준표 가서 유승민 가서 무슨 말을 했을지. 예. 결국엔 나도 마찬가지다 이놈들아. 트위터를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사람이 좋다는 거야. 뭐 김성태, 홍준표, 유승민 이런 사람들이 했던 말 있잖아요. 회담에서는 북핵 폐기로 가야 해. 그러니까 결과가 나오기 전 이야기죠. 요구했던 것들이 다 들어진 상태로 남북 합의문이 발표된 거예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야당의 요구들을 문재인 대통령이 다 수용했다. 다 들어주지 말아야 되는데 뭐 이런 식의 트윗이 돌더라고요. 결국에는 그 야당이 원하는 것과 문재인 대통령이 원했던 게 다 똑같은 내용인 거잖아요. 근데 그걸 똑같은 내용을 하자고 길바닥에 들어 누웠던 거죠.
야당에서는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쓰레기와 같이. 예. 그러니까 정치적인 도구로서 너희들은 그렇게 못할 거야라는 전제를 해놓고 안 돼 이러고 있는데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 조용히 일처리 한 거죠. 제가 트윗 보면서 가장 감동적인 문구를 최근에 발견했는데 북한은 핵 보유국이고 대한민국은 문재인 보유국입니다. 이렇게. 문재인 보유국이 핵 보유국보다 세다. 그렇지. 사실 그 자유한국당에서 나온 논평들을 보면 어제까지만 해도 이게 사실 정말 인간 같지 않은 인간들이 모여 있는 집단이다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게 장제원이죠. 장제원이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조건이 달려 있는 합의문은 합의문이 아니다. 이게 이제 조건이 있잖아요. 핵 폐기를 하려면 체제 보장이 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조건이 있는 건 합의문이 아니다. 무조건이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인류 역사상 무조건이었던 것은 딱 3번이었어요. 그 무조건적인 투항은 하나는 나치, 하나는 일본 제국주의 망할 때 무조건이었죠. 그 다음에 3번째는 장제원이 자유당으로 복귀할 때. 그거 외에는 무조건이 없어요. 다 조건이 있는 거지. 정상적인 합의라는 것은 인류 역사상 정상적인 합의는 양측 간의 조건을 주고받아서 조건을 담아내는 거에 합의거든요. 장제원이 직접 쓰는 건지 보좌진이 써주는 건지 모르겠는데 너무 질 떨어져요. 그러지 맙시다 제발. 진짜. 이게 협상이라는 건 조건이 생겼기 때문에 협상을 하는 거지. 그러면 협상이나 대화를 왜 해요? 뭐 조건이 안 붙을 거면. 그 현실 세계는 기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서로 협상을 하고 서로 주고받고 알력 싸움을 하는 거지. 그러면은 조건을 안 내걸 거면 이야기를 왜 나누냐고. 질 떨어지는 이야기 하지 않기로 해요. 예. 앞으로 우리나라가 또 대한민국의 평화의 어떤 상징의 나라가 될 텐데 우리끼리 이렇게 싸우는 거 아름답지 않습니다. 예. 자, 이제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청와대 5당 대표 오찬회동. 런치 타임. 점심? 네. 점심. 보통 만찬